네. 숭실대학교의 설립자이신 배어드 선교사님은 미션 스쿨을 통해 학생들에게 철저히 복음주의적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 교육 가치관 아래에서 숭실대는 1938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기 위해 자진 폐교를 결단한 역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민족에 대한 성실성의 표현으로서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숭실 정신의 발로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신은 지금의 거짓과 불법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삼키려는 세력과 싸워야 하는 우리의 결단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 숭실대학교는 자랑스러운 새 역사를 써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뽑고 국민이 지지하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님의 불법 탄핵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온전히 지키는 자랑스러운 대학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비상계엄령을 찬성합니다. 맞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려졌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선택에 반대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엄에 무관심하거나 공포를 조장하면서 내란이라 얘기할 때도 대통령님의 12.12 담화문에 담긴 구체적인 이유를 들으며 계엄이 더욱 잘 이해되었고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왜 비상계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기 때문에 SNS 활동과 집회에 참석하며 합법적 계엄의 진위를 알리고 대통령님을 위해 열심히 외치고 기도했습니다. 공수처의 불법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도 관저 앞 집회에 나가 자리를 지켰지만 정말로 한 나라의 현재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해 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포 영장을 가지고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는 무도한 모습을 보며 이 나라의 법치가 정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완전히 전락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저하고 싸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위기에 처한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피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싸우며 헌신하신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물론이요,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6.25 전쟁에서 우리를 도운 미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쉼없는 공력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체제와 자유선거를 목숨 걸고 지켜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유럽권 나라들은 이미 각종 PC주의에 점철된 법이 통과되어 이성과 윤리적, 도덕적 체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어 과거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는 그저 관광지 돈벌이로 전락한 빈국이 되었고, 우리 동포들이 사는 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두렵고 잔혹한 공포 정권이 폭정하고 있는 3대 세습 독재 국가입니다. 중국 또한 종신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를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과 중국이 우리나라의 대규모 전복 활동을 벌이고 정부를 작용하려는 증거는 아주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 위협은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몽령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났고, 우리는 우리가 정말 벼랑 끝에 놓인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뒤로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거대 야당의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 행위와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으로부터 국익을 포기당하고 국정 마비와 헌정 질서 붕괴에 직면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국민이 뽑고 국민을 위해 힘써온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당하신다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곧 붕괴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과 자유는 마치 단 한 번도 곁에 없었던 것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북한과 캄보디아처럼, 티베트처럼, 홍콩처럼 더 이상의 이전과 같은 발전과 자유는 없을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하겠다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약속을 우리는 지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은 억압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진실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를 다시 세우는데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싸워 승리한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가 어둠 너머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 나라, 누구나 자신만의 꿈을 품고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이 나라를 우리의 손으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짓으로 뒤덮인 선동의 파도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교란하는 좌편향 언론의 말을 의심해보고 사실을 확인하고 비교해보며 공부하십시오. 우리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저들은 우리에게 극우라는 낙인을 찍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발하고 불법 체포하고 사회적 기회와 수익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역시 학생으로서, 예술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대놓고 범죄자 이재명과 간첩들을 옹호하는 세력들도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뻔뻔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외치고 있는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개 숙이고 다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젠 당당하게 외칩시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즉각 직무 복귀가 정당하다고 외칩시다. 우리가 더 큰 목소리를 외칠 때 세계가 주목할 것이고 더 많은 국민이 깨어날 것이고 더 많은 대학과 청년이 일어날 것이고 모든 세대가 진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저기서 권력을 휘두르는데 아직도 많은 교회는 눈과 귀를 막은 채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법만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나치 정권의 억압과 불의에 맞서 행동한 보네퍼 목사님의 저항과 희생정신이 필요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회는 십자가를 떼어야 하고 공산주의의 우상숭배를 강요받고 큰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티베트를 보십시오. 불교, 천주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자유가 억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젠 제발 그 눈을 뜨시고 진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시절인 1941년에 출간한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일본이 천황을 신봉하는 신도주의와 군국주의가 합해질 때 가까운 미래에 기형적 전체주의가 태동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전체를 위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장대로 실제로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세계의 자유를 위협했던 존재가 일본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바로 북한, 중국, 러시아입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북한은 지속적인 군사 도발과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장엔 중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기술적으로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거대한 정권 찬탈의 세력과 부패한 사법부를 심판하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끄시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더욱이 발전하게 될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끝까지 싸웁시다. 끝까지 대통령님을 믿고 탄핵 기각과 즉각 석방을 위해 싸웁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오더구를 즉각 구속하라. 정치판사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탄핵 기각을 선고하라. 김영두, 정영식, 김목형 판사님, 헌법대로 탄핵 기각을 선고하십시오.